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앞의 행위가 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게 밝혀져야 그게 서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칼을 던졌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던진 칼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는 게 인정되는 거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칼을 던진 거와 저 다른 사람이 죽은 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지면 이 사람을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신문의 기사를 볼 때, 야, 누가 틀림없이 죄는 졌는데 무죄가 나왔대. 이런 기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는 거는 죄를 안 졌다는 거하고는 틀려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절차를 잘못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경찰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증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법적으로 무죄가 된 게 꼭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라는 게 그렇게 이 세상 일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가보녀는 에너지를 분석해 보면 목과 화, 을미는 목과 토, 병신녀는 화와 금 이런 식의 에너지가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오지를 않아요. 이런 에너지가 오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거 외에 별거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요. 이 김일봉 교수님이 베이비뉴스에 칼럼을 쓴 거에도 천문학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그럼 왜 이걸 쓰냐? 누군가 12지를 알아듣기 쉬운 동물 모습으로 부르던 상상력의 소산이 사회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히 필연으로 전환된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정말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 발생률 등등까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어떤 것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도 검증을 해보면 과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조선 왕조에서 이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할 때 길이를 택해서 했죠. 여기 제조상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극에 보면 그 왕 문 앞에 서 있는 그 상궁이에요. 이 제조상궁이 관상감과 함께 날을 받아가지고 이 왕과 왕비가 며칠 날, 어느 시간에 합방을 해야 되는지 그 날짜까지 정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선시대의 훌륭한 자손을 낳기 위한 기준은 합방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역술인들이 보는 거는 출생 시간이에요. 그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써서 낳은 왕자들이 왕이 된 경우 이 적장자가 원래 왕이 되는 게 조선 왕실의 원칙이었죠. 이 적장자라는 거는 중전이 낳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조정 전체가 다 들썩거릴 정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낳은 그 적장자가 중전이 낳은 맏아들이 왕위에 오른 게 24명의 왕 중에 7명에 불과했는데 이게 그거 7명이죠.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인데 이 중에 왕을 제대로 한 게 숙종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검증을 제가 사주 이론이 장명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문연구원도 가보고 한국 대학원도 가보고 조선 왕조실록을 꺼내놓고도 비교해보고 온갖 거를 다 해봤는데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주는 출생 시간의 기운만인데 우리는 출생 시간 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의 영향을 다 받아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그 날짜의 시간의 기운 영향을 받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영향을 받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콜레라가 창궐 했다. 그럼 그때 죽을 수도 있죠. 요즘 같이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출석을 안 하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던 애들에 비해서 성적은 떨어지겠죠. 등등. 이 밑에 표처럼 이렇게 그때그때의 시간